혁신 경영 기본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의 상징적 기업으로 자주 언급되는 회사로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도 삼성, 또 LG 등이 있겠죠. 이들 기업은 각기 다른 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변화시키고 기술 발전을 시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 산업을 혁신했고, 구글은 검색 엔진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정보 접근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에서 큰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혁신을 이끌어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와 소프트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각 기업은 자신의 분야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혁신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로는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그 다음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토마스 에디슨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맥 등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 비전은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기업 중 하나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죠.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로 전기차와 우주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 탐사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며 혁신의 상징적인 인물로 또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 중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CEO 베프 제조스는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을 이끌어냈죠.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성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가이자 사업가로 전구, 추궁기, 영화, 카메라 등 수많은 발명을 통해 현대 산업 사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 인물은 각기 다른 시대와 산업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의 필요성과 혁신 경영의 중요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에서는 혁신 경영의 이해, 모듈 2에서는 혁신의 원칙 및 프로세스, 모듈 3에서는 조직 내 혁신 문화 구축, 모듈 4에서는 혁신 리더십, 모듈 5에서는 전략적 혁신 관리, 모듈 6에서는 혁신 네트워크 및 협업, 모듈 6에서는 혁신 평가 및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결론 혁신 경영의 미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 1에서 모듈 7까지 7까지는요 ISO 56002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ISO 56000인데요 다음과 매칭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모듈 1은 혁신 경영의 이해로서 혁신에 관련된 조직의 맥락, 배경을 살펴보는 과정으로서 인트로 개념으로서 혁신 경영의 이해는 바로 혁신 경영의 성공을 이끌 수 있겠습니다. 모듈 2는 혁신의 원칙 및 프로세스로서 물론 조직의 맥락도 필요하지만 혁신도 기획 의도와 함께 어떤 특정의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혁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프로세스 측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3은 조직 내 혁신 문화 구축입니다. 바로 조직의 맥락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듈 4는 리더십입니다. ISO 56001의 리더십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모듈 5는 전략적 혁신 관리로서 전략적 혁신 관리를 하려고 하면 계획을 꼼꼼히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플랜 부분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모듈 6는 혁신 네트워크 및 협업입니다. 네트워크 및 협업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 7은 혁신 평가 및 지속 가능성으로서 체크와 액, 그 확인과 평가와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56002와 본 과정의 모듈과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도 과정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의 필요성과 혁신 경영의 중요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경영 강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목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 부분은 첫 번째는 혁신의 이해와 적용입니다. 혁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경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개발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 전략의 개발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사례의 연구입니다. 혁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실제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그들부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혁신 경영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의성 및 리더십입니다. 혁신 경영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고 조직 내 창의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혁신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혁신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통해 혁신 경영 강좌는 여러분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혁신 필요성과 혁신 경영의 중요성 소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의 필요성입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혁신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혁신이 필요한 주요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의 경쟁 우위 확보입니다. 글로벌화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혁신을 통해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기대 충족입니다. 고객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충성도를 높이며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입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프로세스 도입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위기 대응력 강화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혁신은 기업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혁신은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혁신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경영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넘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 경영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방향 설정입니다. 혁신 경영은 기업의 비전과 목적에 맞게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직 전체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내 혁신 문화 정착입니다. 혁신 경영은 조직 내에서 창의성과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 촉진입니다. 혁신 경영은 기업이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혁신은 정주행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혁신 경영은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과 피드백입니다. 혁신 경영은 혁신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통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혁신은 현대기업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혁신 경영은 이러한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혁신 경영을 통해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모듈 6, 모듈 7 결론까지 순서를 다시 보시고요. 지금부터 모듈 1 혁신 경영의 이해, 혁신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이란 무엇인가? 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혁신은 기존의 아이디어, 기술, 프로세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거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생성하는 행위입니다. 혁신은 보통 기존의 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제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도입하여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기술, 교육,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다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혁신은 기존의 아이디어, 기술, 프로세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거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생성하는 행위이다. 정의 개념이니까 여러분께서 몇 번 반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에 관련된 우리 역사적인 그리스 로마의 중요한 혁신에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미리 생각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는 인간에게 불을 선물한 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래서 최초로 인간에게 불을 선사했기 때문에 혁신의 어떤 화두로 대표적인 상징물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비록 그는 인간에게
불을 선물했지만 또 그에 대해 대응, 어떻게 보면 신들의 스스로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산에 동굴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는 고통의 형벌을 지속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아마도 혁신이라는 것은 최초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역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상징적인 부분으로 제가 한번 그리스 로마 시대의 혁신적인 인물 프로메테우스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즉 혁신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 인물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많은 혁신적 발명품을 남겼으며 그의 발명품은 현대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발명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구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가장 유명한 발명품이죠. 1879년에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백열 전구를 개발하여 어떤 가정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877년에 추궁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치였죠. 그래서 에디슨 이 발명으로 음향 녹음 또는 그런 재생 산업에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또한 영사기는 초기 영화인 키네토프코프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개인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기였으며 영화 산업에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는 그것뿐만 아니고 에디슨은 탄소 마스크, 알칼리 저장 배터리, 전력 분배 시스템 등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에디슨의 혁신은 단순한 발명품에 그치지 않고 그 발명품들을 상용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기술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볼 수 있겠죠. 혁신을 얘기할 때 또 에디슨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하겠고요.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비행기를 처음에 인류 최초로 날았던 라이트 형제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라이트 형제,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발명하고 성공적으로 비행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혁신, 도전, 그리고 끈기의 상징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한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 생애와 배경에서 라이트 형제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인턴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밀턴 라이트는 장로교 목사였고 어머니 수잔 라이트는 매우 기계적인 지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계적 지식을 물려받은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기계와 관련된 부분에 흥미를 보였고요. 특히 그들은 어린 시절 장난감 헬리콥터를 가지고 놀면서 비행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가게에서 비행기로 성인이 된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전거 수리 및 판매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전거 기술을 넘어서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6년 독일의 글라이더 비행사 오토 릴리엔탈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때부터 그들은 비행 기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먼저 기존 비행 이론과 실험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비행기의 조종 가능성이 비행 성공의 열쇠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1899년부터 그들은 글라이더 실험을 시작했고 1902년에 조종 가능한 글라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키티오크에서 역사적인 첫 동력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오빌 라이트는 첫 비행을 맞아 12초 동안 36.5m를 날았습니다. 이후 같은 날 윌버도 비행을 시도하였으며 그들의 총 4번의 비행을 통해서 최대 59초 동안
260m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이 순간 바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이 시작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1905년에는 더욱 안정적이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플라이어 3를 개발했습니다. 1908년 라이트 형제는 유럽에서 그들의 비행기를 시연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들의 비행 기술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성공은 단지 첫 비행을 넘어 현대 산업항공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행 조종, 비행 안정성, 그리고 항공 역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이후 수많은 항공 발명가와 엔지니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는 끈기와 혁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인류의 비행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반면에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 발명 과정에서 그들과 경쟁하며 비슷한 목표를 추구했던 여러 인물이 있었는데, 그중 몇 명은 라이트 형제의 주요 경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경쟁자들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통해 비행을 시도하며 항공 역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경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랭글리 박사인데요. 랭글리는 미국의 천문학자, 물리학자였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비행 연구에 매진한 인물입니다. 그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장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에어로드롬이라는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랭글리는 라이트 형제보다 더 유명하고 자원이 풍부했지만 그의 비행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랭글리의 첫 번째 주요 비행 시도는 1903년 10월 7일에 이루어졌으나 기체는 물에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역시 1903년 12월 8일에 실패에 돌아갔으며 비행기가 이륙 직후 포토로맥 강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비행기 성공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그의 연구는 라이트 형제와 다른 항공 비행기 만드는 개발자한테 중요한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혁신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따라 그 참신성과 가치가 결정되며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는 걸 넘어서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거나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나 소비자의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혁신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보면 가치 실현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또는 변경된 실체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거나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가진 실질적인 가치 창출을 의미합니다. 혁신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혁신은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식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혁신의 참신성과 가치는 조직과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는 혁신이 주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정과 결과입니다. 혁신이라는 용어는 결과를 지칭하기도 하고 혁신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혁신의 다면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혁신의 필요성은 첫 번째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입니다. 오늘날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혁신은 필수적이다 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시장 조건과 소비자의 요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기업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력 유지입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변화에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반적인 개선과 진화입니다.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조직 문화,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과 진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혁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혁신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경영의 의미는 뭐냐면 혁신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거죠. 즉 혁신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의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 관리 체계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체계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혁신 경영은 조직이 체계적으로 혁신을 계획하고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전략적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가치 있는 결과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 대응 능력입니다. 효과적인 혁신 경영은 조직이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조건과 기술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조직의 성장과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 방향 설정입니다. 혁신 경영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 활동을 정의하고 이를 조직 전체의 목표와 연계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 경영의 중요성에서 혁신 문화 조성이 중요한데요. 혁신 문화 조성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창의적 환경 조성입니다. 혁신 경영은 조직 내에서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직원이 혁신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효과적인 혁신 경영은 아이디어의 발굴로부터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에 최적화합니다.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최적의 투자로 최대의 혁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 그러면 혁신 문화 조성에 대한 어떤 특정의 어떤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혁신 성과 및 측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혁신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측정 방법이 있겠습니다. 측정 지표, 평가 방법, 개선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 지표로서는 혁신 프로세스 수라든지 특허 출원수, 신제품 매출 기여도, 고객 만족도 등이 측정 지표가 되겠고, 방법은 여기 그림에 보였다시피 분기별 프로젝트 집계라든지 연간 특허 출원 출계 등이 있겠죠. 개선 방안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성과 측정과 평가를 통해서 조직은 혁신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혁신 측정은 단순히 결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혁신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